네, 장비가 다 도착해서 1학년 구형 TV, 스마트 뷰와 무선 HTML과 유선 HTML에 대해서 오늘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한 달 정도 걸렸는데요. 뭐 테스트하고 장비하고 제가 또 수리할 수 있는 건 수리하고 이러면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이제 4월 초 되면서 장비가 다 도착해서 이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이제 1학년은 설문조사에 응해 주셨잖아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설문조사에 응해 주셔가지고 제가 작성을 한 걸 기초로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설문조사에 미처 응해 주시 못한 반은 제가 현황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고, 설문조사에 응해 주신 분들은 1학년 교실 중심으로, 2학년 교실도 한 반이 좀 문제인데 그건 다음에 또 해결하기로 하고요. 1학년을 중심으로 보면 첫 번째 문제는 구형 TV입니다. 그래서 HTML을 가지고 오시면 무겁게 노트북을 들고 와서 유선으로 연결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유선으로 해서 유선 HTML을 연결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 학교에 지금 현재 갤럭시 탭 중에서는 가장 최신 버전이 갤럭시 탭 S6 라이트라는 버전이 있습니다. 그 버전이 우리 학교에 좀 비축이 되어 있는데요. 자산으로 잡혀 있는데, 그래서 노트북이 무거워가지고 갤럭시 탭을 가지고 와서 하시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갤럭시 탭 S 라이트 버전이 HDMI 단자 이 젠더 유선으로 해서 젠더를 이용해서 여기다 꽂는다 하더라도 여기서 HDMI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미러링이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S7이나 S7 플러스 같은 경우는 젠더를 이용하고, 아이패드 같은 경우도 여기 가운데 젠더를 이용해서 C 단자에다 연결하면, 탭에 C 단자에 연결하면 미러링이 될 텐데, S6 라이트는 특히나 라이트라는 브랜드는 그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USB 버전이 낮기 때문에 그 기능이 빠져 있어서 스마트 뷰를 이용해서, 무선 HTML을 이용해서 이 TV에 연결을 해서 미러링을 통해서 학생들과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또 한 가지 문제점은 1학년 6반은 이 TV에, 구형 TV에 뒷면에 포트가 두 개 다 살아 있습니다. HDMI 단자 두 개가 1과 2가 있는데 두 개 다 살아 있는데, 그 외의 교실에는 사실은 이게 이제 이렇게 잡아당기고 학생들이 발로 차고 이래가지고 한 포트만 겨우 살아있는 TV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타일을 이용해서 이게 잡아당겨도 타일을 이용해서 이게 뭐 빠지거나 이러지 않게끔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물론 뒷면이라 가려져서 그렇지 뒤에 가서 보면 상당히 좀 어수선하게 선정리가 돼 있어요. 선정리가 깔끔하지 않지만 일단 앞에서는 보이지 않게끔 하고, 타일을 묶어서 당겨도 포트가 손상되지 않게끔 작업은 다 해놨습니다. 설문조사에 응한 반은 작업은 다 해놨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1학년 6반은 한 포트에는 이 무선 HDMI 동그리를 이용해서 작업을 했고, 한 포트에는 유선 HDMI를 이용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태블릿 PC, 갤럭시 탭이나 노트북까지도 무선을 이용할 때는 이 동그리를 잡아서 하면 되고, 유선을 이용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1학년 3반 같이 한 포트가 망가져서 유선밖에 안 되는 데는 이렇게 HDMI 하나를 입력받아서 두 가지로 TV로 아웃풋을 해주는, 두 개에서 입력을 받아서 아웃풋을 해주는 분배기가 아니라 HDMI 선택기를 구매를 했습니다. HDMI 선택기를 구매를 해서 좀 좋은 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전원 장치까지 있는 걸 구매를 해서 하나의 포트를 이용해서 두 개의 장비를 선택적으로 연결할 수 있게끔, 유선과 무선을 선택적으로 연결할 수 있게끔 HDMI 선택기라는 장비를 구매를 했습니다. 동그리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동그리는 두 종류를 구매를 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기존에 있던 제품입니다. 기존에 있던 넥시라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이 뭐 성능이 좋아서 아마 학교에서 샀을 텐데요. 1학년 8반 같은 경우에는
이 넥시 제품을 꽂으면 굉장한 굉음이 납니다. 소음이 엄청 크게 나서 포트에다 그걸 꽂는 순간 굉장히 굉음이 나서 뭐 가장 접속이 잘 되는 이 제품 위캐스트 제품을 아마 이 제품은 미라캐스트일 겁니다. 미라캐스트 제품일 거고요. 이 동그리는 넥시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뭐 유명한 회사죠. 이 위캐스트 제품은 1학년 8반에 꽂아도 굉음이 나지 않습니다. 소음이 지직거리는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않아서 1학년 8반은 이 제품을 사용을 했고요. 나머지 반들은 이것도 이제 구매를 해서 여러 가지 제품 테스트해서 가성비 좋은 걸 구매를 해서 1학년 8반을 했고요. 나머지 설문조사에 응하시는 분은 이 제품으로도 충분히 무선 HDMI를 이용할 수 있어서 이 제품을 학교에 있는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제품 1학년 3반도 이 제품을 넥시 제품을 사용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미라 스크린이라는 모델명이 있네요. 요게 수신기입니다. 수신기. 그래서 이게 노출이 돼 있을 때 이게 안으로 들어가면 잘 접촉이 안 됩니다. 이게 수신기고 이게 안테나, 이제 보조 수신기입니다. 안테나 역할을 해서 요것도 지금 노출이 돼서 스마트 기기랑 보이게끔 노출이 돼야 되고 요것도 좀 노출이 돼야지 좀 도움이 왔습니다. 메인 수신기는 이거고 보조 수신기로 이렇게 돼 있고 USB로 전원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뒤에 나중에 사진으로 제가 찍어서 동영상에 삽입을 하겠지만 이 제품을 이용해서 하고 이 제품을 이용해서 TV로는 하나의 선이 나오고 HDMI와 유선 HDMI와 무선 HDMI를 연결하는 선택기를 사용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게 이제 길지 않습니까? 파란색 HDMI 선인데요. 이게 좀 고가죠. 이건 증폭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어도 신호가 끊어짐 없이 잘 연결이 되는데 일반 모니터에서 사용하는 이런 선은 사실은 증폭 기능이 없기 때문에 끊어짐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노트북과 연결하는 이 긴 것도 파란색 HDMI를 사용했고요. 요 안에 보면 나중에 사진으로 또 첨부하겠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동영상 플레이가 안 되더라고요. 끊어져서. 그래서 이거를 빼고 이 파란색 HDMI를 하나 더 가져와서 뒤에 있는 TV와 이 장비하고 연결할 때도 파란색 HDMI를 사용했습니다. 결국 파란색 HDMI 선을 2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뒤에가 조금 더 복잡해졌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통해서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실에 입시를 하시면 일단은 이 구형 TV는 이게 이제 일반 삼성 리모컨, 삼성 전용 리모컨이고요. 이게 이제 고급형 삼성 전용 리모컨입니다. 뭐 일반도 잘 작동을 합니다. 한 1.5m 이상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되고 1.5m 이상에서 떨어져서 삼성 로고 이 부분을 지향하고 1.5m 정도 떨어져서 지향하고 키면 3초 정도 걸립니다. 1초, 2초, 3초 정도 되면 삼성 로고가 뜹니다. 이거 여러 번 누르면 안 되고요. 부팅되는데 구형 TV라고 그러는데 부팅되는데 한 3초 이상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문제는 일반형 리모컨은 저는 오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자, 오프를 하면 클릭하고 오프가 안 됩니다. 몇 번 해서 하면 되겠죠. 근데 고급형 리모컨은 오프가 잘 됩니다. 전원 오프가 바로 됩니다. 바로 되죠. 바로. 물론 전원 온도 바로 됩니다. 전원 온도 바로 됩니다. 물론 이제 3초 정도 걸리지만 전원 온도 되고요. 오프도 바로 됩니다. 그래서 구형 TV를 가지고 계신 분, 스마트 TV 말고요. 스마트 삼성 TV 말고 구형 삼성 TV를 갖고 계신 담임선생님들은 요걸로 다 제가 따로 구매를 했습니다. 요걸로 교체해 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없으신 분들 오라고는 내용으로 읽으셨나 봅니다. 요즘 너무 바쁘셔서 이 제품으로 교환해 가십시오. 교육정보부에 있어서. 자, 이렇게 부팅이 되면 무선을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동그리인데요. 여기 보면 넥시의 시리얼 넘버가 있습니다. 고유 번호, 고유 아이디가 있는데요. 넥시 BFA6D1A6 이게 이제 고유 번호입니다. 이 제품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TV 스마트 뷰를 할 때는 1학년 1반에 들어가면 1학년 1반을
스마트 뷰 리스트에서 찾으시면 되는데요. 여기는 이 아이디를 가지고 찾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태블릿 갤럭시 탭 S6 라이트 버전을 패턴을 하면 스마트 뷰를 이제 뭐 사용할 수 있겠죠. 스마트 뷰를 사용합니다. 스마트 뷰를 클릭을 하면 리스트에 뭐 3학년 3반, 3학년 2반, 3학년 4반, 1학년 1반, 1학년 2반 이걸로다가 스마트 TV는 하고 이 동그리가 붙어 있는 넥식 동그리가 붙어 있는 거는 끝에 세 자리만 확인하면 됩니다. 1A6이니까 1A6이 메뉴에 뜹니다. 그러면 터치하시고 지금 시작 터치하시면 잘 붙습니다. 수신기 근처에서 붙이면 잘 붙고 저 멀리 떨어져도 사실 붙는데 처음에 붙일 때는 수신기 근처에서 붙이면 더 잘 붙겠죠. 한번 붙으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잘 붙습니다. 그래도 스마트 TV보다는 좀 성능이 잘 확실하게 붙지는 않아요. 자, 이 정도로 뭐 붙고요. 이게 잘 붙으면 한 뭐 10초에서 20초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한번 붙이면 딴 데 갔다 오시지 않은 이상은 바로바로 붙습니다. 뭐 제가 지난 동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첨삭 수업용 그 첨삭 도구는 그냥 삼성 노트 사용합니다. 삼성 노트 사용해서 터치해서 보시면 제가 이제 지도서 부분인데요. 지도서가 이렇게 뜨면 펜이 이렇게 다 지급될 텐데 삼성 노트가 무료고요. 삼성 갤럭시 탭이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삼성 노트 성능도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래서 여기 편집기를 터치를 하면 지우개를 일단 지워보겠습니다. 그러면 펜 종류가 좀 많은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연필펜이 성능이 좋다고 하는데 연필펜을 이용해서 쓰면 되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별이나 도형을 할 때 시작점과 끝점을 맞대고서 몇 초 기다리면 정확한 도형이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점에서 맞추면 별이 이렇게 완성되죠. 네. 그리고 뭐 정사각형도 이렇게 해서 대충 그린 다음에 시작점과 끝점에 가면 이렇게. 이 기능이 좀 삼성 노트 앱에서 좋은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성 노트에 대한 사용법은 다른 좋은 앱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쓰시면 저는 이거 말고 뭐 유료로 사용하고 이런 뭐 그게 좋으신 분도 있지만 저는 그냥 이걸 사용해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마트 뷰 기능이 사용되고 있고요. 어떤 분인데 동영상 끊어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검은색 HDMI 선을 이용했더니 동영상 상당히 많이 끊김이 있었는데 보겠습니다. 유튜브를 해서 끊어짐이 있느냐 한번 봐주시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급하는 전략장군 직불금은 약 50만 원에서 250만 원에 900만 전략장군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면 한 이 정도 거리에서 수업하시면서 동영상을 설명하면서 하기에도 충분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마트 뷰가 되고 이게 이제 노출이 안 되니까 아까 끊어짐이 있었고 요게 증폭 기능이 없는 HDMI를 사용할 때는 또 끊어짐이 있었는데 이렇게 노출을 시키고 뒤에를 파란색 HDMI로 바꾸니까 끊어짐 없이 잘 됩니다. 그리고 한번 끊으면 닫을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붙이는데 스마트 뷰 기능을 붙이는데 무리가 없었고 처음에 붙일 때 수업 시작 시점에 처음에 붙일 때 한 20초에서 30초 정도 걸리고요. 그 반면에 이 노트북은 유선은 바로 붙습니다. 바로 당연히 바로 붙겠죠. 노트북 유선은 바로 붙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하고 열면 저는 이제 절전 모드로 빠졌는데 절전 모드가 끝나고 부팅이 되겠죠. 그럼 바로 붙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트북 화면이 이렇게 현재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인터넷 이용하거나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저는 이 기능이 참 좋더라고요. 뭐 스마트 TV가 이 기능이 되는지 모르지만 나는 노트북과 태블릿 PC, 태블릿 갤럭시 탭을 같이 사용하겠다. 그랬을 때 처음에 이제 스마트 뷰를 사용하고 있다가 노트북을 이렇게 유선으로 연결하면 유선이 우선입니다.
유선 스마트 뷰를 사용하고 있다가도 유선을 연결하면 유선으로 바로 화면 전환이 됩니다. 선택기 기능인지 스마트 TV는 이런 기능이 있는지 제가 테스트는 안 해봤지만 저는 이 스마트 선택기를 HDMI 선택기를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게 이 기능이 돼야 되더라고요. 여기서 바로 이 노트북에 전원을 끈다든가 연결을 해제하면 다시 스마트 뷰로 원래 연결되어 있던 스마트 뷰로 전환이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환이 되죠. 아까 한 30초 정도 걸리네요. 이러면 이제 바로 또 동영상을 한다든가 HDMI 혹은 첨삭을 계속해서 교과서를 첨삭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이어서 펜을 이용해서 이렇게 교과서를 첨삭하면서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장비를 제가 뭐 한 달 정도 테스트하면서 여러 가지 장비를 또 구매하고 후기도 보고 테스트도 해보고 그랬지만 물론 학교 돈으로 샀습니다. 학교 유지비 비용을 샀지만 이 제품이 괜찮아요. 뭐 이 제품은 광고하는 건 아니고 잘 선택한 것 같고요. 두 가지를 동시에 쓸 수 있어서 스마트 TV 못지않은 기능을 특히나 유선을 사용할 때는 노트북 연결할 때는 유선이 먼저이기 때문에 유선으로 넘어갔다가 거기서 사용을 하시다가 전원을 차단하든지 아니면 이 선을 빼면 바로 한 30초 정도면 다시 스마트 뷰로 다시 넘어가는 이 기능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구형 TV를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학급에서도 스마트 TV를 못지않은 기능을 활용해서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비가 다 테스트가 끝났으니까 저한테 설문조사 때 문제가 있다고 한 그 교실 개수만큼 장비를 사서 완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학년 학생들이 스마트 TV 기능을 이용한 그 부분을 좀 소외감 좀 덜 느끼고 좀 수업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매뉴얼 겸 동영상 겸 다 맞추도록 하고요. 몇 개 사진 추가해서 동영상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